이슈엔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짚어보곤 있는데 이 증시 상황이 요즘 꽤나 녹록지 못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지난주 주말 부근이었죠. 금요일 부근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엔저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대비한 원화의 흐름은 오히려 강세 쪽으로 흘러가면서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현재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엔 환율 자체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환율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엔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일본의 일단은 재무 정책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규모를 더 크게 해 가고 있고요. 그런 정책의 일관성들이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엔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원엔 환율이 6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원엔 환율의 가파른 이제 가치의 하락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 경쟁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취하고는 있지만은 반대로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수출 경쟁력마저 이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추가적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의 전망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 100엔당 원화 환율이 6년 만에 950원 선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원엔 환율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역시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시나 엔달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00원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들은 형성이 될 수 있으라 보고 있겠지만, 반대로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제 붕괴되는 영향 때문에 지수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향 기조가 좀 우상향으로 안정화되는 박스권대의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당장 환율 상태가 이 수출 기업들에겐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장세가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제 7월 이후에 한국의 주요 대표 수출 종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철강이라든지 기계, 자동차, IT, 이런 이제 업종들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수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타격이 큰 업종은 자동차가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역시 이제 환율 요인을 빼고 나선다고 하면 이제 제품 경쟁력에 악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시장에서도 도요타나 혼다, 닛산의 이제 판매 성장률보다 현대차의 판매 부진이 마이너스 7%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일단 자동차 업쟁력에 대해서 환율 요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에는 역시나 이 판매량의 부진이 이런 경쟁력 악화까지 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물론 국내 시장이 수출 중심의 사업군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은 N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효과가 국내 증시에는 좀 다소 반감될 뿐이지
결국은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엔저 현상, N 약세가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중기적 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엔저가 역시나 글로벌에 대한 특히나 국내 유동성 공급의 차원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영향시에는 좀 중립 이상의 좀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율의 요인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의 하방 압력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는 이런 하방 압력이 조금 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기저효과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물론 N 약세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들이 이미 기존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반대로 단기간에 이제 하락치가 좀 N 약세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간에 이제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룹사들의 모멘텀들을 갖고 있고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다는 측면들이 오히려 IT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의 약세가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체감적으로 덜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N 약세와 더불어서 수출 경쟁력의 감소, 특히나 기술력이라든지 기타 가격 경쟁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 및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IT와 자동차 업종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4분기 이제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한 현대차나 기아차의 성장률이 유로 시장이라든지 미 시장 내에서 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현대차나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을 좀 장밋빛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아이폰 6와 그다음에 새로운 갤럭시 모델의 이제 충돌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시장 점유율과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역시나 30%대와 20%대로 오고 가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7%대에서 10%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확대가 우하향으로 안정세를 돼가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술적인 경쟁력, 특히나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컨텐츠의 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싸움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들도 좀 중립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중간 선거 결과 자체가 공화당의 압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소야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힘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결과와 함께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개표 상황으로서는 이제 공화당의 압승이 우세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이제 표석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소야대가 됐을 경우에는 공화당의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동안 공화당은 이제 강달러를 추구를 하고 있고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그러한 결과론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시장의 금리 인상의 압박은 국내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으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또 이 길에는 유럽의 20일을 통한 이제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외적인 변수들의 관찰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도 좀 특징주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필수 소비 업종이라든지 통신 업종, 경기 방어주적인 업종과 그다음에 제약 업종들이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화 약세와 그다음에 뭐 달러 강세에 따라서 또 국제 상품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경기 지표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습니다. 미시장의 고용 지표들도 그렇게 양호할 것으로 예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시장 내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때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바이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리율을 이용한 추가 하락이 예상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매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괜찮은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들, 특히나 3분기 실적 계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업종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업종, 뭐 화장품 업종들, 그다음에 배당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 업종들이라든지 전력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